네, 안녕하세요.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마케팅 팀의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울산 유저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까 민철 씨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이제 세븐알 마크3 체험회를 울산 소니센터에서 진행하고 한 3개월 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3주 전에 이제 서울에서 알파7 마크3 그 런칭쇼를 했고요. 지난주에 남대문, 창원, 부산 그리고 어제 대구를 한 다음에 이제 울산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센터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세미나 진행한 지 한 5년째 돼가는데 이번에도 한 150분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오늘 한 70분을 모시게 됐고 매번 행사를 거듭할 때마다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갖고 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최대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국내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의 현황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카메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DSLR 카메라의 판매 비중이 높은데 매년 해를 지남에 따라서 미러리스 카메라의 전 세계적인 판매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 역시 저도 놀란 부분인데 미러리스가 좀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라든지 이제 고성능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러리스 카메라 점유율만 봤을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소니가 1위로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APS-C나 다른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같은 판매 비중이 높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적으로도 풀프레임 카메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 풀프레임 카메라 시장에서 점유율도 아직은 후발주자로서 소니가 좀 적은 수준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국내 시장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연간 기준으로 판매 수량 기준으로의 비중인데 저희가 2010년 NEX5, NEX5라고 했죠.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출시한 이후로 미러리스 카메라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 처음으로 미러리스 카메라가 DSLR 카메라의 판매를 추월했고 2015년도에는 6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진이라든가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소폭 하락은 했지만 현재 판매되는 카메라의 절반 이상이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소니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한 이후로 8년 연속 이제 판매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풀프레임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은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이라든지 이제 DSLR 카메라의 판매 감소 그리고 삼성이 아쉽게 또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철수를 했죠. 그리고 안타깝게 소니 역시 보급기에서 후속 기종이 좀 몇 년째 발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기 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풀프레임 카메라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규모 면에서. 그래서 2011년도에 7%에 불과하던 풀프레임 카메라의 비중이 작년 42%까지 증가를 했어요. 다음으로 소니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소니가 사실은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단지 DSLR보다 나은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을까? 아니었겠죠. 저희가 세미나 때 많이 보여드렸던 문구인데 카메라에 숨겨진 모든 가능성에 도전한다. 소니는 2006년도에 미놀타를 인수하면서 이제 DSLR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한 10여 년간 저희는 어떤 경쟁사보다 무수히 많은 혁신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진가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카메라를 실현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저희의 노력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을 해주고 계시죠. 4240만 화소의 해상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추구하는 알파7R 마크3 그리고 블랙아웃이 없는 무소음 20연사 촬영이 가능한 울티메이트 스피드 마스터 알파9 그리고 ISO 409,600의 상당한 고감도 성능을 자랑하는 알파7S 마크2까지 혁신적인 제품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2013년도에 그 세계 최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알파7과 7R을 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과 5년 사이에 저희의 풀프레임 사업 규모를 한 3배 정도 성장을 시킬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여드릴게요.
나의 예술이 당신의 예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서움이 선사하는 몰입의 순간, 완벽한 사진을 만들다. 알파나인.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국내 최정상 그 패션 포토그래퍼세요. 이제 최영빈 작가님과 같이 한 알파9의 광고 영상이고요. 저희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대해서 좀 약간 극단적인 비교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좌측에 보시면 저희가 2014년도에 송혜교 씨를 모델로 예뻐지는 카메라라는 슬로건으로 했던 알파 5000의 광고였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보급기, 그리고 여성분들, 그리고 셀카 기능을 좀 강조한 좀 라이트하고 좀 약간 캐주얼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과 같이 최영빈 작가와 함께 소리 없는 혁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조금 더 진중하고 좀 철학이 있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카메라 브랜딩으로 좀 저희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영상 더 보여드릴게요. 세븐알 마크3 런칭 당시에도 보여드린 영상인데, 실제 최영빈 작가 스튜디오에서 샘플링하는 거를 이제 스케치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240만원 수의 뭐 디테일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포터 라이트닝을 활용해서 뭐 10연사 고속동조 촬영, 그리고 이제 캡처 테더링 뭐가 같이 실제 프로들이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환경, 이제 프로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세븐알 마크3의 강점을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보시면 어떤 색감이라든지 뭐 디테일 부분, 흩날리는 가루, 그리고 이제 머릿결과 같이 10연사와 같은 이제 동체 추적, 순간 폭적, 스피드도 보여드렸고요. 한 가지 영상 또 보여드리면요. 모델이 좌우로 움직이고 돌았다가 다시 앞을 보게 되더라도 눈동자에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는 아이 기능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소비코리아 알파9 가상현대 이벤트의 본식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색감으로 촬영이 되어서 여심 저격하는 알파9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카메라는 이제 포토그래퍼가 엄청나게 일을 해야 돼요. 조리도 셔터 막 바꾸고, 구도 보고, 찍고 나서 보고, 또 나갔어. 다시 잡고. 알파9을 쓰면서 오늘 느꼈던 경험은 구동의 강도를 줄여주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뭐 급변하는 그 노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끔 전자식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꾸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편했고, 초점 스트레스 전혀 없기 때문에 카메라의 성능을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 제2회 알파9 가상웨딩 이벤트 스케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약 90분 정도 실제 웨딩 촬영을 하고 계시는 웨딩 프로 포토그래퍼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신부 대기실부터 입장, 퇴장, 이제 뭐 부케, 이제 원판 촬영까지 실제 본식 환경과 유사한 이제 환경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알파9의 성능을 최행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샘플 이미지는 국내 최정상 이제 그 웨딩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원규 스튜디오의 샘플 이미지거든요. 원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6년 전부터 소니 시스템을 사용은 해왔지만, 저희가 작년 여름에 이제 알파9를 출시한 이후로 뭐 원규뿐만 아니라 뭐 비바터치라든지 다크스쿠터 같은 대형 웨딩 스튜디오 체인도
뭐 알파9로 이제 소니 브랜드 기반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 SNS를 기반으로 하고 이제 몸이 상대적으로 가벼우신 프리랜서 웨딩 포토그래퍼 분들이 정말 많이 알파9로 좀 약간 기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좀 강화할 예정인데, 타사의 CPS, MPS와 같이 소니 이미진 프로 서포트라고 해서 이제 프로분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SIPS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세계 최대의 사진 공모전입니다.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라는 거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프로 사진 작가들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알파 아카데미라든지 이제 울산 소니센터를 포함해서 전국에 한 17개 정도 되는 소니의 전체 바디 렌즈 라인업을 체험해 보실 수 있고 구매 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알파 렌즈 컨설팅 스토어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튜디오 상담 서비스를 오픈해서 이제 신청하는 스튜디오가 있으시면 저희가 방문을 하고 어떤 데모도 보여드리고 대여기기도 그 렌탈을 해드리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서비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 전업만을 위한 이런 이제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닙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 참석하신 대다수의 유저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사진을 취미로 하고 계시는 하이 아마추어 분들, 이제 사진 애호가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울산을 포함해서 알파7 마크3 전국 8개 도시를 돌면서 체험회를 할 예정이고요. 뭐 알파9 때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제주도까지 방문을 해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험회나 세미나 때만 이제 모델 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스튜디오 촬영 이벤트라든지 야외 출사 같은 그런 이벤트도 이제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정 중단이 됐어요. 아마 이제 5월 중에 재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울산 소니센터 포함해서 렌즈 컨설팅 스토어에서는 풀프레임 바디 렌즈를 하루에 5,000원 정도, 일주일까지 그 대여를 해볼 수,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해볼 수 있고, 구매 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터치앤바이 대여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모델이 나왔을 때 다양한 체험단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SLR 클럽과 같이 이제 풀프레임 사진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유저분들께 기회를 드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풀프레임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이런 노력과 알파9, 알파7R 마크3 출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작년 12월 1월 달에 40% 이상으로 이제 풀프레임 고급기 시장에서 이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알파7 마크3, 이제 조금 더 매스한 이제 고급기, 중급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있어서는 알파9과 7R 마크3의 DNA를 계산한 모두를 위한 완벽한 선택, 알파7 마크3를 통해서 조금 더 박차를 기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알파7 마크3가 기존의 풀프레임을 썼던 유저분들만을 타깃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DSLR이라든지 기존의 뭐 마이크로 포서드, APS-C, 저희가 크롭바디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어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팩트 카메라, 1인치 하이엔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똑딱이까지 이제 폭넓은 유저분들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파7 마크3의 미션은 풀프레임 전체 시장 그 자체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찬 목표일 수 있겠지만 2018년도 올 한 해 연간 기준으로 수량 금액 모두 풀프레임 전체 시장에서 저희는 판매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풀프레임 카메라의 기준을 바꾸다 알파7 마크3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알파7 마크3 제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품 소개에는 프로페셔널 마케팅팀 김명준 과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 울산에 내려오면은 딱 요 공간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또 퍼져 있어서 그쪽에서도 잘 들리고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보통 이제 제품 소개를 드릴 때 보통 제품 스펙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글로벌 어나운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2월 27일 날 전 세계적으로 이 알파7 마크3의 스펙이 공개가 된 날입니다. 그때 이 SLR 클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게임 체인저라든가 기대를 초월하는 스펙, 뭐 듀얼 메모리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20일 날 세븐 마크 3의 예약 판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죄송하게도 저희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서버가 터져버렸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예판 같은 걸 할 때 서버를 좀 더 많이 이제 해놓는데요. 이날은 저희 업무용 서버까지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터지기 직전에 페이지 뷰가 60만 건이 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솔드아웃이 됐고,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뒤쪽에 좀 많이 서 있었는데 지금 한 달 기다려야 되냐 저한테 물으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땡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약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시면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크 3 같은 경우는 그 전례 없는 기대와 찬사를 주는 모델인데요. 이 세븐 마크 3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AF에 관한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4개의 목차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타사바디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풀프레임이 뭔지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제조사들이 보급기와 중급기, 고급기를 나누는 기준, 그래서 유저들이 이야기할 때 급나누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급나누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이 AF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급기와 고급기의 AF의 성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AF로 급나누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M3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AF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보급기에서 가장 뛰어난 AF를 보여준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질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 동영상, 그 다음에 내구성 및 조작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압도적인 AF 퍼포먼스라고 하고, 이 보통 M3가 좀 베이직 모델이라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샘플 사진을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네? 네, 조류, 새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 새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분들의 장비를 보시면은 어떤 장비를 쓸까요? 대포렌즈에다가 바디는 플래그십을 사용합니다. 왜냐? AF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체 추적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급기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들어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서브 기능이라든가 이런 AFC 같은 게 됐었어요. 하지만 M3의 첫 장 AF를 보여주는 샘플 사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새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F 이만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몇 개일까요? 693개의 AF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693의 AF 포인트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AF 개수일까요? 네, 알파 9에 들어가 있는 AF 개수가 693개입니다. R3보다도 더 많은 개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동체 추적의 성능, 그 다음에 속도적인 부분도 같이 개선이 돼서 뒤쪽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는 어떻게 IF나 이런 거를 아셨냐고 물어봤을 정도로 이 3세대에서 이 IF가 굉장히 각광받는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촬영의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IF라고 하는 부분은 소니 바디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잡을 수 있는 포디포커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뷰파인더를 보나 LCD를 보나 AF 성능이 동일합니다. 타사바디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를 볼 때와 LCD를 볼 때의 AF 성능이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LCD를 보나 뷰파인더를 보나 동일한 성능으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뷰파인더를 고집하면서 찍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센서에서 오는 결과물을 분석을 해서 얼굴 인식을 통하여 이 사람의 눈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눈동자의 초점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 인식이 되면은 이 IAF라고 부르는 눈동자 초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눈동자 AF, IAF 같은 경우는 피사체가 걸을 때나 뒤돌아볼 때나 아래쪽을 보거나 뭐 저조도에서나 그다음에 살짝 가린 상태, 뭐 창문 넘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IAF라고 하는 거는 3세대에 처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M2에도 IF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촬영을 할 때 편의성, AF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촬영을 할 때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IF와 얼굴 인식 어느 정도와 타사와 기술 차이가 나는지 잠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타사의 최신 바디가 얼굴을 따라가는 능력이고요. 얘는 이제 마크 3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까지는 피사체가 가야지 전신 아웃포커싱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멈춰버렸죠. 동일한 컨디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뒤돌았다가 숨었다가 다시 나오더라도 얼굴을 바로 찾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얼굴 인식이 되면은 굳이 구도 변경을 할 필요 없이 셔터만 눌러주는 걸로 사진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라갈 때 찍으려면은 이런 느낌이 나겠죠. 세븐 마크 3는 보급기에서 이례적으로 10연사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는 4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기가 100% 눈동자 초점이 따라갔나요? 조금 딜레이로 보이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들이 마크 3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 블랙아웃이 없었죠. 방금 연사를 때릴 때. 그렇죠? 이 10연사로 사용을 할 때는 슬라이드 쇼 이펙트라고 해서 방금 직전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뷰가 되는 8연사로 하면은 블랙아웃이 생기는 연사가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조금 늦게 따라갔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AF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 크롭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촬영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초점이 굉장히 잘 맞은 거를 괜찮게 맞은 거를 not bad, 그 다음에 초점이 나간 걸 bad라고 봤을 때 지금 M3의 히트레이트는 약 97%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스피드로 움직이는 피사체의 동체 추적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빠진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죠. 애기를 찍을 때 저희도 이제 새 사진보다 힘든 게 애기 사진이거든요. 왜냐하면 새는 이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는데 애기는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찍을 수 있는 동체 추적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아직 이제 타사바디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찍어왔던 DSLR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잠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커버리지가 여기밖에 안 되죠. 그나마도 초점을 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 단일 촬영, 그 다음에 연사를 많이 사용을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잡을 때도 AFS라고 하는 단초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못 믿어서 두세 번씩 초점 컨펌을 하고 찍었죠. 그게 이제까지의 방식이었다면은 IF가 되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얼굴 인식과 IF로 편리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있어 보면은 얼굴 인식이 되는데 굳이 이제 눈초점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R3와 M3에는 반셔터로 IF와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동작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얼굴 우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있습니다. 초점을 잡을 때 작은 박스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큰 박스로 복귀를 하죠. 이게 AFS일 때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이 되면은 눈동자의 초점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의 작동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이 뒤쪽에는 AF 온 버튼이라는 게 2세대에는 없었던 버튼이 3세대에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사서 박스를 뜯었을 때 IF 버튼은 여기가 돼요. 근데 뒤쪽에 있는 체험 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노출 고정 버튼 AL 버튼에다가 커스텀으로 IF를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모델 촬영을 해보시고 테스트를 하실 때 꼭 이 AL 버튼을 누르셔서 IF에 대한 기능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F 능력도 EV-3까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급기에서 볼 수 없었던 시변속 연속 시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연사가 높아지면 화소가 낮았고 그 다음에 고급기, 중급기 이상을 가야 연사가 굉장히 좋아졌었죠. 하지만 마크3는 R3와 똑같이 시변사가 가능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무음으로 조용한 촬영을 진행을 할 때도 시변사가 가능합니다. 여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서 조용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무음으로 시변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 옵션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적인 부분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M2에서는 없었던 M3에서는 이면조사형 센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조사형 센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 포토다이오드가 여러분들이 아는 빛을 RGB로 바꿔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보통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센서는 아래에 구조가 생겼었는데 이면조사형은 이 포토다이오드층을 중간으로 바꿨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있던 레이어층을 좀 더 전도율이 좋은 구리로 바꿔서 이 부분도 같이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있을 때보다 이 이면조사형으로 뒤집었을 때 조금 더 수강률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강률이 좋아지면은 이미지 센서의 픽셀 피치가 많이 확보가 되겠죠. 그 부분에서도 색 정보량, 그 다음에 기본감도 향상, 노이즈 능력, 다이나믹 레인지, 풍부한 명부, 안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M2 유저들이 많이 이제 요청을 하셨던 연사를 찍을 때 버퍼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6배 정도로 개선을 했고, 이 비욘즈 X는 최신의 비욘즈 이미지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도 1.8배 정도 향상이 됐고, 이미지 품질도 증가를 해왔습니다. 풍경 찍을 때 좋은 이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도 넓어졌는데요. 약 15스탑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ISO적인 부분이 좋아졌죠. 고감도 저노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고감도라고 하면은 1600, 800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1600은 고감도 축에도 못 끼죠. 그래서 최소 6400 이상이 되어야지 그래도 좀 고감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M3 같은 경우는 뭐 12800, 25600을 쓰더라도 웹용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DxO 마크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의 벤치마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전체적인 점수가 이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컬러 뎁스,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다이나믹 레인지, 스포츠라고 하는 저조도, ISO를 평가를 하는데요. 이 2세대는 90점이었어요. 근데 6점이 늘어난 96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14.72V, 그 다음에 스포츠라고 하는 이 고감도 저노이즈가 373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S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1200만 화소의 영상이 특화되어 있는 7S2가 있는데 그 S2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고감도 저노이즈의 발전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떨림 보정, 아직 타사에는 풀프레임에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에서 0.5배 정도가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손떨림 보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90mm로 찍을 수 있는 셔터 속도가 15분의 1초를 가져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선명한 사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동영상을 설명을 할 건데요. 동영상은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게 동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볼 때 각 제조사가 스펙을 어떻게 발표하냐, 그리고 공개를 하냐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질에 관한 부분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샘플링이 되느냐, 그 다음에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이냐, 그 다음에 라인 스키핑이 없는 픽셀 비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4K 화각을 손실 없이 풀프레임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K 촬영이 되더라도 1.6 크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PS-C 사이즈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포맷도 모션 JPG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션 JPG로 4K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64기가 메모리를 꽂았을 때 몇 분 정도 촬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몇 분? 네? 5분? 64기가 5분은 너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션 JPG를 사용하는 방식은 500메가의 비트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64기가를 꽂았을 때 약 17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 JPG는 사실 이미지 쪽, 영상 쪽에서는 그 편집을 범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많이 이제 압축률이 떨어져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XAVC-S라는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64기가를 꽂았을 때 1시간 17분 정도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각 손실 없이 조금 더 좋은 코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K의 이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해상력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틸과 똑같이 상용 기본 강도가 51,200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프레임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라고 하는 부분. 영상을 하시면은 로그를 알 건데 그냥 스틸만 하셨으면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스틸 사진을 할 때 색감을 좀 더 이제 커스텀하고 싶으면 어떤 파일로 촬영을 하죠? 로우로 촬영하죠. 그렇죠? 영상에서 로우의 역할을 하는 게 이런 S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영상에도 원본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색감 편집이 가능한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S로그로 촬영을 해야지 커스텀 색감이 좀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가뮤시라고 하는 색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감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로그의 시초는 기존에 이제 영화를 찍을 때 뭐 사진과 마찬가지로 필름을 먼저 사용을 했죠. 근데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왔는데 영화의 필름적인 색감이 너무 안 나서 누구랑 협의를 했을까요? 스타워즈의 감독이죠. 네, 조지 루카스와 소니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게 이 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그 3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해서 HDR까지 대응이 되는데요. 최근에 TV를 사러 가시거나 모니터를 사보신 분들은 이 로고가 좀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4K TV까지는 많이 봤지만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는 4K HDR이 대응되는 TV나 모니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M3 같은 경우는 이 4K HDR 영상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존에는 로그 촬영을 한 다음에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서 HDR 엔코딩을 통해서 이제 4K HDR 영상을 만들어냈었지만 이 M3 같은 경우는 PP10의 이 HDR HAG라고 해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빠른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K HDR 영상은 이 프로젝터도 4K HDR이 아니기 때문에 백킹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단에 보시면은 컬러 그레이드 for XDR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HDR이나 SDR이기 때문에 이 느낌적으로 그레이딩을 통해서 만들어낸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차가 큰 부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4K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4K HDR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내구성과 조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뒤쪽에 있으면은 그 M2나 R2 유저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배터리가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몇 개를 가지고 다니시는지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 2.2배라고 하면은 별로 안 느린 것 같죠. 그렇죠. 용량적으로는 2배 정도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디피리드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리뷰 사이트에서 올해 그 2017년도에 이 배터리만 포커싱을 했습니다. 기존에 배터리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이 M3에는 이 710매까지 대응이 되는데요. 이 710매도 많아 보이진 않죠. 네. 한 2000장, 3000장을 찍어야 좀 이제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CIPA 기준이라고 해서 일본 카메라 공업협회의 기준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때 카메라를 껐다가 켰다가 플래시 연속 촬영을 했다가 다시 단사 촬영을 했다가 이런 룰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2000장 이상은 거의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세대에서 가장 많은 촬영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작성도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 뒤쪽에 AF 온 버튼과 더불어서 멀티 셀렉터라고 하는 조그 다이얼이 생겼습니다. M2에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조그 다이얼인데 언제 쓰냐면은 AF 포인트를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누르면 무조건 중앙으로 복귀를 하고요. 주변부로 옮길 때는 조그만 옮겨주셔도 이 AF의 포인트가 조정이 되고요. 터치 LCD는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터치 LCD는 AF 포인트를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은 그쪽으로 터치 AF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래그라고 하는 부분은 뷰파인더를 볼 때 이렇게 갖다 대죠. 근데 이제 옮기려고 하면은 불편하죠. AF 포인트를. 그럴 때 엄지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AF 포인트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화면 전체를 사용을 할 건지 화면 반만 사용을 할 건지 절대적으로 그 영역 지정을 할 건지 상대적인 영역을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듀얼 슬롯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슬롯 1은 UHS-2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릴레이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테더링 또한 USB 3.1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USB 2.0 대역폭이 한 500메가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M3R3 같은 경우는 USB Gen 1으로 이 5기가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SB-C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USB-B 타입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이거 두 개 다 꼽으면 충전이 더 빨라지느냐라고 묻는데요. 먼저 꼽는 놈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타입을 쓰시면 C타입 케이블을 꽂으시면 되고요. B타입을 쓰시면 B타입 케이블을 꽂으시면 충전도 가능하고요. 외부에 촬영을 할 때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그네슘 합금 바디가 들어가 있고요. 방진방적의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F부터 이제 여러 가지 내구성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3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알파7이라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알파7 마크2라고 하는 이 2세대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스펙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 로그가 S로그2가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컸죠. 우측 손떨림 보정이 풀프레임 미러리스에 탑재가 된 게 7 마크2였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이라고 제가 표시를 한 부분은 이 7 마크2 2세대 제품에서 스펙업이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구역별로 보게 되면은 이 화질, ISO적인 부분, 그 다음에 AF적인 성능 부분, 영상적인 부분, 배터리나 손떨림 보정 같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성능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많이 열광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2세대에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알파9과 알파7R 마크3라고 하는 상위 제품의 스펙을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하는 보급기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7 마크3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촬영을 하세요. 특히 이제 내가 한쪽 분야가 아니라 인물 사진도 찍었다가 풍경 사진도 찍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운드적으로 제일 기본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7 마크 3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풀프레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은 모두를 위한 완벽한 선택,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의 7 마크 3였습니다. 렌즈를 많이 물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니의 미러리스는 E마운트를 사용을 합니다. E마운트 중에서 풀프레임에 대응을 하는 게 F가 붙어서 FE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풀프레임 대응 렌즈만 28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출시를 하고 나서 지금 불과 몇 년이 안 지났죠. 그런데도 28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총 81종의 렌즈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E마운트 APS-C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A마운트의 렌즈도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타사의 렌즈들도 어댑터를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 들었던 부분이 내 카메라에서는 초점이 잘 안 맞았는데 이 카메라에 어댑터를 쓰니까 초점이 맞더라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소니 같은 경우는 결과물로 이미지 센서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AF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렌즈를 계속 별도로 교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광축만 틀어지지 않으면은 AF가 나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사 렌즈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가지고 있던 수동 렌즈나 이런 부분들도 어댑터를 이용해서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소니의 이제 미러리스 마운트가 플레인지 백이 이제 굉장히 짧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을 어댑터로 보관만 해주시면은 대부분의 렌즈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플래시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5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이제 60M에서 이 전파 동조가 들어가고 기본적인 성능이 향상된 60RM이라는 모델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이 전파 무송 동조는 기존에 이제 광동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탈피해서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죠. 전파 무송 동조가 가능하고요. 발광 지속력은 기존에 약 70초에서 4배 정도 증가된 290초 정도고요. 이 재충전 시간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팩을 이용을 했을 시에 약 0.6초로 굉장히 빠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58이나 60M을 쓰셨던 분들은 소니의 바운스 방식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세로 사진을 찍을 때는 꺾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줬어야 되는데 얘는 이쪽만 이렇게 움직이면 세로 사진에도 완벽히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레벨을 직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도 메탈 하슈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 뒤쪽에서 60RM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렌즈 부분은 짧게, 그 다음에 악세사리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7 마크 3 같은 경우는 아마 뒤쪽에서도 갈등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R3로 가야 되냐, M3로 가야 되냐, 9으로 가야 되냐.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활용도가 많이 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얼굴 인식과 IF 이런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AF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시연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세요? 네, 카메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게 IF 어떻게 잡냐,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촬영을 할 때 지금은 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되면은 인도 모드예요. 제가 이걸 잠깐 꺼볼게요. 굉장히 어둡죠?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키 자체가 어둡게 보이지만 제가 왜냐면은 소니 마디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노출값이 적용이 돼요. 이 부분에서 ISO만 올려주게 되면은 바로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뷰파인더와 LCD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촬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일부러 제가 약간 어둡게 보여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조도에서도 빛도 카메라를 AF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부분은 고감도를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촬영이 되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AFC 모드에서 와이드로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던 방식은 이거를 AFS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초점 모드는 그냥 중앙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초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 대부분의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동체 추적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AFC를 사용을 하고요. 초점 영역도 와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를 사용할 정도가 되면은 와이드는 거의 안 썼을 거예요. 내가 잡고 싶은 건 여기인데 자꾸 가까이 있는 걸 잡거나 그런 식으로 카메라가 알아서 잡는 게 나랑은 좀 틀렸었죠. 하지만 인물 촬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반셔터만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촬영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공조를 통해서 시간사까지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라이브 뷰 설정 표시를 끈과 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도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적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 터졌네요. 이런 식으로 동조 촬영도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얼굴 인식과 IF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AFC의 와이드를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굳이 IF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됐어요. 얼굴 인식이 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앙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초점 영역을 저쪽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저기 얼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점 어디로 잡죠? 네, 사이드로 잡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IF 버튼을 눌러주면 어디로 가죠? 네, 반셔터를 누르면 저쪽으로 갑니다. 근데 IF 버튼을 누르면 초점 영역과 상관없이 인물이 들어왔을 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 버튼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얼굴이라고 뜨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바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출을 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좀 아니요, 고개를 내렸다가 네, 뭐 눈 감으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AFS 그 다음에 중앙을 고집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고. 너무 장난하게 사진이 나와가지고요.
같이 보이지만 초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점 잘 맞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 인식과 IF 적인 부분을 나눠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연사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모델이 한 군데 가만히 있었죠. 시점으로 갖다 살짝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뒤로 갔다가 네, 그럼 가운데로 와서 네, 한 바퀴 돌아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되죠? 네, 기존에는 이런 동체 추적 능력이 보급기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할 정도로 성능이 안 나왔었고, 지금 현재는 M3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사가 촬영이 됐죠. 그냥 랜덤으로 찍어서 보더라도 초점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찍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M3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냐가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시면은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AF까지 카메라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M3를 믿고 쓰시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을 건질 수도 있고요. 초점이 이제 맞는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셀렉을 할 A컷들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사진 생활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런 마크3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뒤쪽에 체험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PT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체험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히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울산 소니센터에서는 알파 시스템 컨설팅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평소에 궁금하셨던 뭐 바디나 렌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깊은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이제 다시 재개할 예정인데 터치앤바이 대여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싶은 장비들을 이제 섣불리 이제 구입하시기 힘들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해서 미리 체험해 보실 수도 있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장할 때 이제 쿠폰을 나눠드렸는데요. 그 쿠폰 뒷면에 보시면은 뭐 이제 여기 다 센터로 찾아오시긴 했는데 센터에 뭐 약도나 그리고 이제 쿠폰 사용 기간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드린 쇼핑백 안에 가격표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 모델별로 이제 2개 이상은 구매하실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 이제 나눠서 같이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글 설문지라고 해서 이제 설문지 양식 하나를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요.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고서 뭐 이런 점은 좋았다 아니면 이런 점은 부족했다라든지 어떤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도 나눠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 시간 아마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인 것 같은데요. 럭키드로우